안녕하세요. 디카프입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네요. 나님, 살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단어.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나를 가장 괴롭히는 단어. 임신이 안 된다고 하면 아직 많은 분들께서 여자의 잘못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자의 몸이 차면 안 돼.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살 좀 빼라. 또는 너무 말라서 그렇다. 차가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렇다. 하지만 나님의 30에서 40%는 남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 역시 남자이고 저의 원인으로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신이 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저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자였다면 솔직히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것에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이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을 나의 첫째 리드미입니다. 리드미는 저희 부부가 마음을 내려놓고 시험관을 하려고 한 그 시점, 바로 그때 기적처럼 찾아와준 작은 천사였습니다. 물론 리드미를 갖기 위해 수개월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에 즐겼던 술을 끊고 유명한 한약방에서 한약도 수차례 지어 먹었으며 임신에 좋다는 영양제도 손바닥 가득 털어 삼켰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내와 늘 만보 걷기를 했으며 아내는 필라테스를, 저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를 먹었고 심지어 저는 집에서 속옷 없이 잠옷만 입고 다니며 전자레인지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날이면 내가 그날 술을 안 마셨으면 생겼을지도 몰라,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른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덕지 붙여대며 내 자신을 자책하였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임신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력을 한 이유는 정자 검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정상 정자 1%. 자연 임신이 쉽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리드미는 우리 부부에게 감사하게도 다가와 주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리드미는 자라고 있었고 리드미의 첫 심장 소리는 경이로웠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루빨리 품에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참, 태명이 왜 리드미냐고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자신의 배를 살짝 두드렸는데 그때 두두둥 하는 소리에 저는 리듬 좋은데? 라고 했고, 순간 태명으로 리듬 어때? 라는 저의 의견에 아내 또한 긍정적이었고 그렇게 리드미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드미가 생긴 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렵게 찾아와준 리드미가 혹여나 잘못될까 두려워 굉장히 착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 무단횡단, 심지어 분리수거를 대충 하는 일 등 나의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추후 리드미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작은 일 하나라도 정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건강에 보다
신경 쓰이게 되었습니다. 리드미가 태어난 뒤 함께 놀기 위한 체력이 필요했고 저의 건강 상태로 인하여 리드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아내 그리고 리드미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된 것이죠. 리드미는 우리 부부는 물론 온 가족의 기대와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아내와 리드미를 보러 병원에 가는 날이면 저 또한 항상 함께 가서 초음파를 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설렘으로 가득한 이 일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1주가 넘었을 때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함께 병원에 가고 싶다는 말을 저에게 계속 건네었지만 회사에 문제가 있어 가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근을 하면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병원에 들렸다 회사에 갈까 수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은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리듬이 자세가 안 좋아 초음파가 잘 안 보여 사탕을 하나 먹고 다시 초음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분, 1시간이 흘렀지만 아내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카톡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한 생각이 목구멍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전화를 해봤고 이미 한참 전 아내는 병원을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한 끝에 결국 전화를 받은 아내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도 못한 채 거리에서 혼자. 그리고 아내가 힘겹게 꺼낸 첫 마디는 오빠, 리드미가 많이 아프대. 그 즉시 저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바로 택시를 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니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컴컴한 거실 바닥에 축 처져 앉아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고 아내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꼭 끌어안았고 저 또한 왈칵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오랫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의 울음소리를 리드미도 듣고 함께 슬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드미는 정밀 초음파에서 9mm의 태아 수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아 수종에 대하여 몇 날 며칠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대부분은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글만 있고 예후가 좋은 글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의사 역시 저희에게 희망적인 말보다 태아 수종으로 인하여 리드미에게 곧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니프티 검사를 했고 10일 후 검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그 즉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육모막 검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 리드미는 13주였고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아기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온 전화를 통해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리드미는 파타우 증후군이었고 염색체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출산 전 유산할 가능성이 높고 출산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잔인한 생각들이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나만의 고집으로 리드미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리드미는 엄마 뱃속에서 계속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시간이 더욱 지나 유산이 될 경우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더욱 받게 될 쪽은 아내이기에 아내에게도 몹쓸 짓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적처럼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는 리드미를 포기한다는 것 또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차라리 리드미가 스스로 떠나준다면,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죄책감이 덜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는 제 자신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리드미의 염색체 문제로 인하여 우리 부부 또한 염색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둘 다 염색체 검사를 하였고, 며칠 뒤 검사 결과 및 리드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주말에 아내와 저는 봉은사를 방문했습니다. 리드미의 건강을 위해 초를 켜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저는 몸도 정신도 지쳐있던 터라 침대에 누워있다 둘 다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제 꿈에서 리드미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고 우리 가족들을 차례로 안아주었습니다. 아내 또한 갓난 아이를 수건에 감싸주는 꿈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 리드미 상태를 확인했는데 리드미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축 처져 있었고 그 경이로웠던 심장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리드미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파수를 하기 위해 예약한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아내는 리드미에 대한 미안함과 불쌍한 마음이 격하게 들어 울음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 마취가 잘 안 될 정도였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들리던 간호사의 큰 목소리가 아내를 달래는 소리였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다시 리드미가 없던 그때로 돌아왔지만 가슴에는 절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염색체 검사 결과 저에게서 염색체 전자가 나왔습니다. 임신은 가능하나 유산 또는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둘 중 한 명의 문제가 있다면 저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 가장 먼저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아내의 삶에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 또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니니 죄책감 갖지 말라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었고 저는 첫 아이를 유산하고 난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어느 날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 시험관을 통해 첫 이식을 하고 왔습니다. 리드미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와주기를 또는 리드미가 건강한 동생을 보내주기를